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가운데 한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 KF-21을 완전히 스텔스화시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KF-21에 최적화된 독특한 형태의 내부 무장창까지 이미 설계해뒀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던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게 친한 척을 하며 박쥐처럼 약삭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요. 대체 한국의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추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꿔대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K-웨폰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추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계약과 더불어 서방 세계의 한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자유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작년 한 해 7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방위 산업 수출액은 올해에는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을 마중물 삼아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K2 흑표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한국 무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기다림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용 중에 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그간의 실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 인도까지 담보된 국가이기에 세계 각국은 KF-21이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아예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고 5세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조만간 면한되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죠. CNN도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며 호주 공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KF-21의 높은 완성도를 극찬하며 동남아 국가도 자주 국방을 향한 발걸음을 실천하는 한국을 본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외신들에 잇따른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면서 KF-21은 해외 시장에서의 슈퍼스타로 확실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KF-21 차후 개량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이 2차 개량 사업 시기 내에 내부 무장창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KF-21에는 바로 그 내부 무장창이 없어서 F-22나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동체의 크기입니다. A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장까지 달기 위해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동체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에 무장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죠. 그럴 경우 기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더라도 달려있는 무장들이 레이더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동체의 크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 무장창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KF-21 시제기에 구현한 기술을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아마도 KF-21의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 가서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에 근거해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군사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KF-21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확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KF-21만의 독특한 내부 무장창의 형상까지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KF-21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무장창 구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상황.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계가 KF-21의 반매립형 무장창입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바로 및 배 부분에 반쯤 파묻혀 탑재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의 큰 방해 요소인 외부 무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내부 무장창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은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내부 무장창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시간과 예산만 충분히 들이면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의 컨셉 CG가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고 이 내용을 미국 군사 매체가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F-21 개발의 공동 사업자면서도 개발비 분담금을 차일피일 밀어 한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인도네시아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EX 구입을 서두르며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배신하고 막상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로 눈을 돌렸더니 한국이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입장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이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미결된 분담금을 조속하게 갚겠다고 선언하고 KF-21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발표였을 뿐 그 후 분담금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한국 정부를 속이려고 든 셈이기 때문이죠. 구구절절 늘어놓은 명분은 결국 KF-21이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의미였고 한국은 그래도 너그럽게 분담금의 30%는 돈 대신 현물로 갚으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하는 것인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 2026년 6대를 미리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보란듯이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려고 하는 라팔보다 더 성능이 좋은 KF-21 개량형 개발에 들어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수입하려고 했던 라팔도 값비싸기로는 유명하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고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즉 빚을 져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한국에 다시 꼬리를 치며 KF-21 도입 쪽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인 약 600만 달러를 올해 10월 한국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게 기술을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는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뻔뻔하게도 푼돈만 내고 기술은 죄다 채갈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고 나선 것인데요. 간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질려버린 한국도 혀를 내두르며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약삭 빠르게 태도를 바꾸며 손을 내민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모든 돈을 확실하게 받아낸 후 이들과의 군사적 협력 일체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